1일 합격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60일 이내 신고하던 걸 30일 이내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 개정 이후 국토부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 30일 이내 해야 된다. 옛날에는 해제 신고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지금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임의가 맞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한 경우는 5%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3천만 원. 거래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이하 과태료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은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헷갈리잖아요. 이게 거짓 신고, 둘 다 거짓 신고잖아요. 거래했는데 다운계약서 적었으면 5% 이하 과태료고, 거래 안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의 5%를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거래하지도 않은 경우. 아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자전거래 일부러 예를 들면 시세 5억인데 7억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놓고 해제 신고 안 해버리면 그게 거래 사례 가격이 돼버리잖아요. 그 손님 오면 이거 지금 6억 금매 나왔다 빨리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고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0일 이내 무효 취소 해제되는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옛날에는 해제 신고할 수 있다. 처벌 규정 없었는데 이제 하여야 한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4번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외자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외 없으면 외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헷갈리니까 좀 구분하라고.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외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비규제적인 경우는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죠. 암기 프린트 13번. 이거는 기분 안 나빠요. 이상 초과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아야 돼. 삭혀야 돼. 그 나쁘다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버텨야 돼요. 13번에 거기에 보니까 6억 이상이라고 돼 있죠. 6억 이상. 아까 주택임대차 신고는 6천만 원 초과 이상. 이거 시험에 나와요. 지문에. 그럼 딱 6억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죠. 6억 초과니까. 6억 이상이니까 해야 되죠. 지금 이 지문 보고 말을 잘못했네요. 요 초과 보고 초과 X라고요. 초과 X 이상이다. 이상.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다. 규제지역에서는 금액과 상관없고요. 법인도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토지 취득 자금조달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만 있다고 했죠. 나머지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자, 자진신고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답 3번인데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주는 거 암기 프린트 47번에 6개가 있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4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번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6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 6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그 예외 아닌 게 지금 3번이에요. 3번. 요거는 3번은 외국인 등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고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됩니다.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거 47번 이걸 암기해야 된다고요. 강사가 암기해라 이런 말 하기는 진짜 좀 민망하더라고. 제가 지금 다음에 제 이름 검색해보면 제가 쓴 책 23권이 나와요. 2002년도에 제가 EBS 책을 썼어요. 그걸 보니까 제 역사를 알겠더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AI가 다 찾아냈더라고. 저도 모르는 걸. 2002년도에 제가 EBS 강의를 했어요. 2020년 전에, 21년 전에. 그 EBS 강의하면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 텔레비전에 나가서는. 근데 아는 사람 뭐 제 조카가 묻길래 암기해. 돌대가리야 너는 암기해야 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30일 이런 거는 이거 암기하지 논리적으로 왜냐 자꾸 따져봐야 골만 아파 이거. 이런 건 암기를 해야 되는데 2차 과목은 암기가 80%고요. 이해가 20%고 1차는 이해입니까 암기입니까? 1차 과목은 1차 서울대학교 양창수 교수가 대법관을 했던 양창수 교수가 쓴 민법 서문에 보니까 민법은 과연 암기 과목이 있냐 이해 과목이 있냐 둘 다 해야 된다. 둘 다 50%씩이다. 절반은 이해 절반은 이해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암기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렵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뭘 암기해야 되고 뭘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민법에도 예를 들면 취득세율 점유 취득시효 20년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이런 건 암기하죠. 왜 9년 아니고 11년 아니고 왜 10년이냐 이건 뭐 고민해 본다고 답이 나오냐고. 민법도 암기해야 되는 거 많아요 사실. 민법이고 학개론도. 그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는 암기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요 문제는 암기를 해야 된다. 제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 시키면 되는데. 5번입니다. 5번. 틀린 건데 틀린 거 답 3번입니다.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 네, 이게 제출해야 한다. X. 근데 시험에 32회 시험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방 당사자가 모두 복수 정답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수인이 국가 된 경우만 해당되고 국가가 매도인이고 개인이 사면 개인 해야 된다고요? 국가 등이 매도인이고 개인이 매수인이라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고. 그럼 국가 등이 매수인이면 국가가 사기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가 사는 거는. 그래서 국가는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이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이걸 주의하라고. 매도인이 국가인 경우는 신고해야 된 자금조달계획 제출 해야 된다고. 매수인이 개인이고 매도인이 국가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매도인이 국가인 경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가 등이니까 공공기관도 LH도 포함되거든요. 그럼 LH로부터 분양받으면 분양받는 수분양자 신고하냐고 안 하냐고. 이 자금조달계획 해야 된다고요. 6억 이상이거나 비규제적에 그 다음에 규제적인 경우는 LH가 분양하는 게 국가 등이에요. LH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국가, LH,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LH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도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계획 제출하는 거는 별로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단 증빙자료가 어렵다고 했죠. 증빙자료는 통장에 입금돼 있어야 돼. 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무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고. 보통 잔금을 한두 달 후에 잔금 치르잖아요. 한두 달 후에 잔금 치를 걸 미리 돈을 다 어디 있는지 다 말해야 된다고요. 그럼 차입 빌릴 것 같으면 부모한테 빌린다.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나중에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빌리면 빌린다. 어디서 빌린다. 이거 구체적으로 다 말해야 돼요. 그 정치인들 보니까 장관 이런 분 보니까 국회의원 보니까
지인한테 빌린다 되는데 지인이 누군지 보니까 엄마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어쨌든 지인이잖아.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인. 참 지인이라는 게 애매해요. 법인인 경우는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고요. 개인은 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데 법인은 부동산거래 신고서도 하나 제출해야 되고 법인 신고서도 하나 더 제출해야 돼. 특수 이해관계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비용 줄이려고 뭐 법인 대표이사, 사장, 상무, 가족끼리 전부 가족회사예요.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부인은 출근도 안 하는데 부인 이름으로 상임이 뭐 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900만 원씩 입금시키고 이런 사람 봤어요. 매달 월급으로. 뭐 세금 뭐 낼 게 어디 있어요. 또 오히려 적자인데. 근데 법인 만들어가지고 적자라고 세금 한 푼도 안 내오면 세무조사 나올 수 있어요. 좀 내야 돼. 적자라도 내야지. 너무 한 푼도 못 벌고 그럼 왜 법인 하냐. 적자면서 문 닫아야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5번)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틀린 것을 했는데 2번이네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걸 수도권 등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는 3억 이상이 아니고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얼마 이상이었어요?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 2번입니다. 60일이 아니고 주택 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모두 30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숫자 30일은. 왜 60일 아니고 30일이냐 따지면 머리 아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지 아니한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이행강제금 6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했죠. 단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죠. 그 외에 농지법 1년에 한 번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년에 한 번이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도 실명 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고 끝입니다. 딱 두 번만 부과하고, 요거는 1년에 한 번씩인데 단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만 부과되니까 최대 5년간만 부과되겠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아까 주택용지, 임업, 축산업, 농업 2년이라고 했고 대체토지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이라고 해서 암기 프린트 32번에 동그라미 6번.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 근데 거짓, 해임, 해자 동그라미 해놨는데 대가리만에 암기해가지 안 된다고.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에요. 해제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라고 해. 동그라미 해가 거짓, 해임할 때 해가. 답 3번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옳은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단 국토부 장관이 따로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다고 했죠. 왜 그랬냐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빌라 같은 거 만약에 재개발할 예정, 그 옛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우리 지금 군포시 제가 사는 동네 금정 뉴타운을 발표해 가지고요. 지금 됐어 안 됐어? 그때 발표한 게 벌써 지금 김문수 지사가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원희룡 지사가 2번이나 하고 이렇게 또 이재명하고 있으니까 10년도 넘었네요. 10년도 전에 발표를 했는데 뉴타운, 즉 재개발이죠. 뉴타운이라는 게 아직도 아니고 영원히 다 해제됐어요. 이제는 안 하는데요. 거기 지금 투자했던 사람 3분의 1토막 났어요. 그때 지분 가격이 토지 지분 가격이 3천만 원이었다고요. 그럼 토지 지분 10평 가지고 있으면 3억에 거래됐어요. 3억에. 그때 중개업을 했던 저한테 배워가지고 중개업을 했던 사람은 하루에 계약서를 10건도 적고 그랬더니 줄 서가지고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막 500, 600씩 받았어요. 그냥 법정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몇 억 벌었다고요. 그 뉴타운 발표되고 나서. 그럼 지분이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격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180제곱미터면 18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한 8평, 7평 뭐 예를 들면 나누기 3.3 해야 되죠? 이런 경우 그 초과되면 허가받도록 했다고요. 10%로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요. 이 재개발한 데는 이게 10%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 기준 면적의 10%. 답 4번이고요. 주거는 180이 아니고 60, 상업 150, 공업 150, 도시 미지정 60이라고 했죠. 여기 적어놨네요. 기농한 임백천은 필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기농한 기자만 필요해요. 농자도 필요하네. 기농한 할 때 농. 또 어떤 분이 와서 귀농할 때 이렇게 쓰는데 왜 너는 틀리게 맞춤법 틀렸냐. 기타 하려고 일부러 틀리게 했어요. 기타니까.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2배로 올라갑니다. 기농한 임백천, 기타 농지 임야 이렇게 한 겁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준 면적. 성공하는 사람도 매일 좌절한다.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선 데 성공할 뿐이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 충격받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보시고 틀린 거 확인해 보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틀린 거 체크해 보시고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